어서 오세요. 비 피하러 오신 건가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저요? 그냥 책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엔 조용해서 좋거든요. 책 소리, 빗소리 다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오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왠지 반갑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자, 여기. 차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네. 그럼 책 하나 골라드릴까요? 지금 읽고 있는 책, 이거 어떠세요? 이 책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많아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은 그런 책. 그럼
조금 쑥스럽지만 들어보시겠어요? 봄을 듣는 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건 봄이었다. 비발디 사계의 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연주의 봄이었다. 나는 사계 중에서 여름과 겨울을 좋아했다. 수없이 반복해서 들을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봄은 언제나 별로였다. 연주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건너뛰곤 했었다. 그런데 그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봄은 달랐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볼륨을 높였다.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작은 방에 따뜻한 봄이 조금씩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그 겨울, 나는 하루 종일 잠만 잤다. 낮에도 커튼을 어둡게 내리고 있었다. 밤은 매일 너무 빨리 찾아왔고 그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침 같은 건 오지 않으면 좋을 텐데. 내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 못해 아쉬운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밤, 음악이 끝나가는 게 아쉬웠다. 누가 연주한 사계인지 궁금했지만 내가 듣고 있던 것은 독일 지방 방송사의 라디오였다. 독일어는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라서 일부러 그걸 틀어놓고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웅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나에겐 가끔 정막을 깨줄 소리가 필요했을 뿐 세상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고 세상과의 연결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악이 끝나고 빠르게 말들이 이어졌다. 그 말들 속에서 내 귀에 들린 건 막스 리히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스 리히터, 막스 리히터 중얼거렸다. 여러 번의 검색 끝에 그의 이름으로 나온 사계 음반을 발견했다. 나는 보물찾기에 성공한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져서는 CD를 주문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들어봐야지. 얼른 아침이 왔으면 좋겠네. 생각했다. 아침이 기다려진 것도 뭔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오랜만이었다.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려는 것처럼 나는 무언가 조금 달라졌다. 주문한 CD가 도착하자 나는 그걸 듣고 또 들었다. 차갑게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고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이 음악만큼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을 것이다. 아직은 더 많은 걸 듣고 더 많은 걸 보고 싶었다. 한 달 내내 내려져 있던 커튼을 걷고 창을 여니
인생의 어느 겨울을 지날 때 내게 봄을 가져다 준 것은 음악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만나러 가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지만 다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도 힘겨운 시간을 견뎌낼 힘을 얻는 것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나는 여전히 비발디의 여름과 겨울을 좋아하지만 막스 리히터의 봄은 건너뛰지 않고 듣는다. 막스 리히터 덕분에 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싫은 게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조금 별로였던 게 좋아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오래 달리기를 하면 첫 번째 바퀴에서 지쳤다. 오래 매달리기를 하면 3초 만에 미끄러져 내려왔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몸을 일으키는 시간보다 매트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일. 나에겐 운동이 그랬다. 세상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다.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있다. 마른 사람과 살집이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 마음도 그렇다. 몸의 차이만큼 마음의 차이라는 게 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인생의 어느 길 위에서 넘어졌을 때 쉽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아서 서럽게 우는 사람이 있다.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잘 잊고 금방 웃는 사람이 있고 잘 잊고 금방 웃는 사람이 있고 오래오래 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무시하고 마음 근육이 강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니?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해.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없고를 단순히 노력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은 걸까? 키가 작거나 크거나 한 몸의 차이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차이가 있다. 우울하면 커튼을 치는 나에게, 오래오래 잠을 자는 나에게, 잘 먹지 않고 잘 웃지 않는 나에게 사람들은 말한다. 노력을 해. 웃어야 웃을 일도 생겨.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자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은 내가 아니고 나는 당신이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낮과 밤만큼이나 여름과 겨울만큼이나. 괜찮으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아,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오늘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냥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날? 가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계속 읽어드릴까요? 혹시 듣다가 잠이 오거나 하시면은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내 것이 아닌 것. 들어봐. 내가 아주 멋진 책을 구상했어. 길을 걷다가 그냥 갑자기 번뜩 떠오른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건 정말 대단한 책이 될 거야. 나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메모장을 열었어. 쏟아지는 생각들을 적어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빵! 경적 소리가 들렸지.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서서 자동차가 지나가길 기다렸어. 그러곤 잠시 후 메모를 적으려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 텅 빈 메모장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쥐어짜내봐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날 듯 말 듯 머릿속이 간질간질할 뿐이야. 나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멋진 아이디어는 한 글자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꿈속의 너처럼 그냥 사라져버렸어. 아무것도 적지 못한 메모장을 보면서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게 잠시 왔다 간 그것은 내 것일까, 아닐까? 사라져서는 돌아오지 않은 것, 내가 영영 잃어버린 그것은 내 것일까, 아닐까?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잃어버린 그 순간 안타까워하고 발을 구르고 속이 상해 어쩔 줄을 몰라 했지. 그런데 정말로 그것은 내 것이었을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것들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어. 사랑도, 일도, 돈도, 기회도, 청춘도, 좋았던 시간들도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간 것뿐이었어. 그런데도 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이 사라진 곳을 자꾸만 보고 있지. 내 것이길 바라는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불행해하고 어쩌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지.
누군가 내게 와서 말했어. 있잖아. 그 베스트셀러 말이야. 작가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냥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쓴 거래. 대단하지 않니?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단 한순간도 내 것인 적이 없던 것인데도 나는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그는 가졌고 나는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울해졌지. 나는 살면서 놓쳐버린 많은 것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훔쳐보고 획익거리고 부러워하고 있어. 그렇게 나의 하루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그 시절의 나에게 그 집을 계약하게 된 건 분홍색 꽃무늬 띠벽지 때문이었다. 며칠째 집을 보러 다니느라 잔뜩 지쳐있을 때였다. 사실 지쳤다기보다는 우울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맞춰 집을 보러 다니는 건 언제나 우울한 일이니까. 창이 커서 햇빛만 많이 들어와도 좋을 것 같은데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햇빛은 너무 작았다. 반쯤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을 때 그 집을 발견했다. 정확히는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다. 내가 원하던 동네와는 거리가 있었고 언덕도 꽤나 올라가야 했다. 교통편이 그리 편한 곳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 순간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설레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밝고 깨끗했다. 넓은 창으로는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왠지 여기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잃었던 때였지만 이 방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분홍색 꽃무늬 띠벽지가 반짝이는 이 방에서라면. 하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그런 접속사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은 잘 되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를 원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부탁을 하고 기다리고, 메일을 보내고 기다리고,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찾아가서 만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들이 계속됐다. 하루는 지옥처럼 길었고 그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나는 한층 더 작아져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은 나를 먹어치우고, 꿈을 먹어치우고, 내일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의 어느 날, 내가 살던 건물이 발칵 뒤집혔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세금 사기였다. 세상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나는 왜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따위를 본 걸까? 왜 분홍색 꽃무늬 띠벽지 따위에 반한 걸까? 왜 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싶다고 여기에 온 걸까? 나는 자꾸만 빨간 신호등에 걸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곳에 이루지 못한 꿈과 깨진 유리처럼 상처 입은 청춘과 힘들었던 기억들을 두고는 떠났다. 어쩌다 버스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날 때도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놓고 간 꿈이 거기 있었다. 내가 버린 시간들이 거기 있었다. 그것들이 나를 자꾸만 아프게 찔렀다. 그 시절의 안쓰러운 나에게 가만히 등을 두드려주는 시간이 올까? 상처에도 실패에도 좀 더 너그러워지는 날이 올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동네에 가게 될 일이 있었다. 조용하던 주택가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곳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가 살던 집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그 시절의 내가 있었다. 가장 소중한 걸 잃고 자꾸만 넘어지던 내가. 작은 방구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내가.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는지 울던 내가.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묻고 또 묻던 내가. 나는 손을 내밀어서 그 시절 나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네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셨다면 다행이에요. 다음에도 또 들리세요. 책도 조용한 이 공간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